안경 착용자의 시력이 나빠 보이는 이유는 배율 때문입니다. 배율을 결정짓는 제일 큰 요인은 렌즈의 도순이 한계가 있겠지만 시력이 덜 나빠 보이는 안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안경 렌즈 선택에 대해. 두 번째, 안경테 선택에 대해. 세 번째, 안경 착용 방법에 대해. 네 번째, 안경의 가공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안경 렌즈 선택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안경 렌즈는 반드시 비구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웹서핑을 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과장된 면이 있겠습니다만 안경 렌즈를 통해 보이는 얼굴선의 왜곡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비구면 렌즈의 장점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정말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면과 비구면 수차 정도 비교 실험. 모는 종이를 사려 했습니다. 근처에 문구점이 없어 다이소에 갔습니다만 모는 종이가 없다 해서 칸이 원고지처럼 그어져 있는 편지지를 샀습니다. 이 편지지에 네임펜을 이용해서 격자 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자르고 절단면을 다듬어서 렌즈를 올려놓을 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6디옵터와 플러스 3.5형 디옵터의 렌즈를 구면 렌즈와 비구면 렌즈로 각 한 조씩 준비했습니다. 격자문의 종이에 렌즈 거치대를 넣고 그 위에 준비한 렌즈를 종류별로 겹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러스 3.5형 디옵터 렌즈 테스트 결과 구면의 결과입니다. 비구면의 결과입니다. 결과 비교 사진입니다. 마이너스 6디옵터 렌즈 테스트 결과 구면의 결과입니다. 비구면의 결과입니다. 결과 비교 사진입니다. 결과를 보며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면과 비구면 렌즈 모두 중심부는 선의 휨이나 흐트러짐이 적습니다. 중심부서 먼 가장자리 부위는 구면 렌즈를 통해 본 사진의 경우 선이 휘었습니다. 다시 이 영상 초반에 봤던 웹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말씀드린 사진을 보겠습니다. 왜곡이 심하다고 동그라미까지 쳐서 강조해둔 부분은 이 사진의 안경 렌즈 중 눈동자에서 가장 멉니다. 그래도 이 안경은 상하폭이 적어 그나마 왜곡이 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까 실험 결과 보셨듯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왜곡이 심해지거든요. 시력이 나쁘셔서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셔야 한다면 비구면 렌즈는 필수입니다. 방금 봤던 사진처럼 영상 초반에 봤던 이 그림과 그 효과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셨던 그림에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고 저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목소리를 입히고 그래서 그래픽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픽 실력이 너무 미천해서 제가 결국은 화이트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부끄럽게 그림도 잘 못 그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를 좋게 봐주시고 그림은 그냥 보조서 굉장히 못 그렸지만 노력해서 그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이 선은 저희 안경화학 전공한 사람들 그리고 안경과학 학생들 이 부르는 광축이라는 겁니다. 광축이고 이 광축에 이제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을 그리고 있습니다. 검은 눈동자 그렇고 눈 같나요? 자, 눈을 그렸습니다. 이 눈이 광축에 놓여 있을 테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안경 렌즈를 그리겠습니다. 볼록 렌즈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볼록 렌즈를 그렸습니다. 이쪽을 우리가 물측
정점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우리가 상측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올 거예요. 어딘가에 뭐 이렇게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해서 들어오는 빛을 보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저게 뭐구나 느끼는 거니까요. 빛을 그릴 건데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광축과 가까운 데에 지난 이 광선들은 빛은 말도 안 되는 눈 여기에다 초점을 그릴 겁니다. 여기로 이렇게 초점을 맺어요. 이게 초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멀리 들어온 빛들, 광축에서 멀리 이렇게 끝에 있는 빛들은 여기를 들어오면은 그거보다 극단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아니겠죠. 이렇게 앞쪽에 초점을 맺습니다. 빨간색 잘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가 멀리서 들어오면 여기다 초점을 맺고 광축이 가까이 들어오면 여기에 초점을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격자무늬 그 선 긋고 제가 테스트한 거 그림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볼록 렌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듯한 선들이 원래 이렇게 격자무늬가 있던 게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휜 거의 모양을 해서 저희는 실패형 왜곡수차, 실패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듯한 선들이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얘는 술통형이라고 합니다. 자, 격자무늬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요. 이거 안경고 학생들 도움되라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일반 소비자분들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왜곡 수차라고 합니다. 수차라는 것은 거울이나 뭐 안경 렌즈나 망원경이나 여러 광학계를 반사 또는 진한 다음에 원래 물체의 모습과 다르게 상이 맺히는 거를 우리가 수차라고 그래요. 뭐 자이델 오수차에서 뭐 왜곡 수차, 비점 수차 뭐 쭉 우리가 얘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 뭐 색수차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 방금 전에 제가 실패형 그리고 술통형 그렸던 거는 왜곡 수차입니다. 이 왜곡 수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 볼록 렌즈 그랬을까? 볼록 렌즈는 이쪽 면 제2면이에요. 제2면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휘어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게 바깥쪽으로 발수 그렇게 반듯하게 피기 시작하니까 볼록 렌즈의 제2면이 거의 반듯해지는 경우, 만지면 이거 반듯한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수가 많이 높은 경우에. 반대로 우리가 오목 렌즈는 메니스커스형에서 이렇게 그린다면 이게 오목 렌즈를 그린 겁니다, 저는. 근데 얘 오목 렌즈, 그러니까 마이너스 렌즈는 제 1면을 반듯하게 바깥쪽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로 그리자면 얘도 비구면 렌즈는 전면부가 많이 반듯하다 싶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사분들이 안경을 닦으면서 제 1면이 반듯하면 이거 비구면 렌즈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게 비구면 렌즈예요. 아까 그림이 나왔던 게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설명드린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다른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왜곡 수차가 줄어들어서 바깥쪽 렌즈에서 좀 중심부 말고 바깥쪽에 있는 것도 아니 반듯해 보인다는 그 효과는 당연히 나왔고, 여러분 제가 실험을 통해서도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고, 그거 외에 다른 효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효과도 굉장히 좋아하실 효과예요. 그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라고 저희 안경화학 전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공식을 하나 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들 무슨 대학에서 이까지 걸 가지고 배워갈 정도로 굉장히 간단해요. 자, 요거예요. 이게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공식을 통해서 안경 렌즈가 몇 디옵터 어느 정도의 그 도수를 갖게 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요거는 굴절률이라고 그래서 안경 렌즈의 그 빛을 꺾어주는, 밀도가 높을수록 많이 꺾어준다면 밀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네요. 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니까 요 앞쪽의 숫자도 크고 이 뒤쪽의 숫자도 크다면은
굉장히 높은 도수를 나타낼 수 있겠죠. 얇은 두께로 높은 도수를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높은 도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은 그러니까 굴절률은 크면 클수록 렌즈가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높은 도수인데도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가 1.2면은 1을 빼면 0.2밖에 안 되겠지만은 2면은 1이나 되고 3이면은 2나 되잖아요. 이 N이 굴절률이 높을수록 렌즈는 얇게 높은 파워의 안경 렌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개 중에서 아까 제가 볼록 렌즈는 뒷면을 많이 핍니다 라고 그랬고, 오목 렌즈는 그러니까 근시이신 분들이 끼시는 렌즈는 앞면을 많이 핍니다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R이라는 것은 요 뒤에 있는 이 휘임에서 여기에 컴퍼스를 딱 찍는 그 바늘 찍는 거에서 삥 돌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 곡률 반경이거든요. 얘는 R2겠죠. 그런데 이거는 전혀 일반 소비자분들이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 아실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 곡률 반경이란 거를 그릴 때 마이너스 렌즈, 오목 렌즈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볼록 렌즈는 플러스 값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렌즈는 R1 값이 R2 값이 크면 클수록 분의 1을 할 거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럴수록 요 뒤쪽의 숫자가 커지고, 오목 렌즈는 R1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R1분의 1이니까 얘도 이 뒤 빼는 숫자가 더 적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클수록 렌즈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숫자가 커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비구면 렌즈가 일반 구면 렌즈보다 같은 굴절률, 아까 얘기한 N 굴절률로 만들더라도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시력이 덜 나빠 보이는 안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렌즈가 얇은 것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눈이 작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그거랑 상관없이 렌즈가 얇을수록 눈이 덜 나빠 보입니다. 같은 도수의 구면 렌즈와 비구면 렌즈를 겹쳐서 평평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뒤쪽의 비구면 렌즈가 앞에 있는 구면 렌즈보다 1cm 이상 큽니다. 오목 렌즈니 큰 뒤쪽 렌즈가 당연히 두꺼운 게 맞습니다. 이번엔 옆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구면 렌즈가 오히려 더 두껍습니다. 시력이 덜 나빠 보이는 안경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비구면 렌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안경테 선택법 알려드릴게요.